세상에는 모성애에 관한 위대한 명언과 여러 가지 감동적인 사연들은 정말 많은데 그에 비해 부성애는 그만큼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부성애가 강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미혼 부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제 친어머니는 정말 말 그대로 아이만 낳고 호련히 사라지셨대요. 핏덩이였던 저를 추운 3월에 아버지 집 앞에 덩그러니 놔두고는 주랭랑을 쳤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20대 초반의 나이로 군대를 갓 전역한 어린 나이였죠. 군대를 갓 전역하고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새벽에 집을 나셨던 아버지는 저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제가 태어난 시각이 적힌 메모지만 달랑 적혀 있었고요. 저는 제 친모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아직도 친모에 대한 행방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친할머니는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꽃피는 춘 3월이라 하지만 그 새벽 찬바람에 서리가 내려앉는 날씨에 핏덩이인 지새끼 홀랑 놔두고 발이 떨어지려나? 참 독하다 독해. 하물며 동네 길고양이만 봐도 이 할미가 주는 음식도 안 먹고 그대로 들고 가서 지새끼 먹인다고 분주 한 판에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다냐. 저는 얼굴도 기억조차 없는 친모에 대한 욕을 친할머니께서는 한탄하듯 이야기했었죠. 절제 귀한 아들을 미혼부로 만든 것에 대한 분노도 덤으로 빼놓지 않았고요. 그와는 별개로 대문 앞에서 엄마에게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저를 무척 안쓰러워하셨어요. 친할머니도 한탄할 곳이 없으니 저를 보면서 종종 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도 제가 친할머니의 핏줄이기도 했으니 저를 내치시지는 못하셨대요. 친할머니께서는 저의 어린 시절 얼굴을 보고는 전쟁통에도 부녀지간인 거 알고 찾겠다 라고 하셨을 정도로 저는 아버지와 많이 닮아 있었어요. 상철아, 고마 너희 누나한테 입양시키자. 누나 아직 미혼이야 엄마. 결혼도 안 한 누나한테 무슨 애를 입양시켜. 네 매형 될 사람도 동의했다. 친자식처럼 잘 키우겠다고 하더라. 제가 고모에게 들은 말로는 고모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그분은 지금 저희 고모부가 되셨고요.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고모부와의 상의 끝에 저를 입양해서 키울 생각이셨나 봐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는 이 고상철의 딸이야. 누나라 할지라도 절대 못 보내. 내 자식 누구한테 보내. 내가 키울 거야. 네가 책임지는 순간 창창한 네 앞길은 없어. 앞으로도 수많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발목이 잡힐 게다. 이 어미는 그런 꼴 절대 못 보겠다. 한순간에 실수하지만 내 실수로 누나에게 책임 전가할 순 없어. 누나도 매형 될 사람이랑 이제 막 가정 꾸려야 되는데 누나 내 입양 간다고 한들 단 한순간도 이 아이를 천덕꾸러기라고 생각 안 할 자신이 있겠어? 아니잖아.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나 애 데리고 몰래 도망갈 거야. 저희 아버지는 고모에게 입양시키려던 할머니에게 거세게 반대하셨어요. 결국 고모와 할머니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모두 불명으로 저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 아버지와 같이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제게 말씀하셨어요. 포대기 안에서 너를 발견했을 당시 그 첫 만남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더라. 첫눈에 사랑에 빠진단 말을 너를 보면서 알게 됐어. 한평생 너를 위해서 살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선택에 후회는 없다. 저는 아버지가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아버지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혹여나 나를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았냐 물어보고 싶었던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종종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전기기술자로 일하고 있어요. 경력도 벌써 20년 이상은 훌쩍 넘으셨기에 아버지는 업계에서도 고급 인력이셨어요. 친할머니는 제가 성인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장가를 가길 무척 바라셨지만 끝내 그 모습은 보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셨네요. 저희 아버지는 혹여나 제가 찬밥 신세가 될까봐 결혼은 아예 등한시하며 오직 저 하나만 보고 사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부담을 가질까봐 얼른 시집 가서 너만 잘 살아라. 그래야 이 아비도 홀가분하게 내 인생 살 거 아니냐. 시집 가거들랑 내 걱정은 조금이라도 하지 말고 네가 더 행복하게 살 궁리만 하거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모도 그런 남동생을 보면서 참 많이 답답해 하셨어요. 아빠가 출장을 가게 되면 저는 고모 집에서 종종 지냈는데 고모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고모는 아들, 딸을 골고루 낳았고 저는 사촌 여동생이랑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남편과 사내 커플이었고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7살이 많았어요. 회사에서의 직급은 주임이었고요. 저는 당시 경력직으로 이직해서 막 입사를 했었어요. 아저씨, 얼굴에 김 묻었네요. 내 것처럼 생김? 저한테 이런 이상한 아저씨 개그를 날리며 제게 애정 공세를 펼쳤었어요. 처음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마냥 별로였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제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모습에 결국 남편과 사내 커플이 됐고 연애한 지 1년 만에 덜컥 임신이 먼저 되고 말았어요. 당시 제 나이가 28살이었네요. 네 아빠가 그 고생을 해서 키웠으면 시집 가는 건 좀 순리대로 가면 안 됐었니? 네 아빠 앞에서는 티는 안 내도 너 몰래 얼마나 우는지 알아? 고모는 제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나무라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미혼부로 키우셨으니 저는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살았으면 했나봐요. 덜컥 임신부터 해서 결혼을 하니 아버지는 걱정이 많이 되셨던 거죠. 임신 때문에 결혼하는 것 자체가 싫으셨던 것 같아요. 저를 정말 아껴줄 만한 사람인지 아버지가 진중하게 살펴보기도 전에 임신에 떠밀려서 저를 보내야 하니 제게 많이 서운해하셨을 거예요. 반면에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 덜컥 임신부터 해서 온 저를 엄청 반기셨어요. 남편은 홀어머니와 이혼한 형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제 집안 이야기는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에게 제게 하셨던 말씀 중에 아이고 돌아가신 네 조모님은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겠니. 내 아들이었으면 절대 미혼모로 애 키우긴 안 놔뒀을 텐데 속도 참 좋으셨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집을 무시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죠? 그렇죠. 저희 할머니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시어머니 말에 오히려 맞장구나 쳐줬었네요. 저희 남편이 제 아버지께 소개해드리던 날 저희 아버지와 술 한 잔씩 주고받았었어요. 장인어른, 혼자서 이렇게 아라를 훌륭하게 키우신 것에 대해 정말 존경합니다. 저라면 어린 나이에 그런 선택할 용기가 없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며 저희 아버지를 축켜 세워줬어요. 내 새끼 내가 키우는데 뭐 대단할 게 뭐 있겠나. 그저 우리 딸 눈에 눈물 흘리지 않기만 해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으니 잘 부탁하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구보다 아라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장인어른 한 잔 받으시죠. 술 좋아하는 저희 아버지에게 장단을 맞춰주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저희가 들어가려는 아파트는 2년 뒤에 입주가 가능한 새 아파트였어요. 아버지가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 사이 저희가 살 곳을 따로 전세를 얻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에게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었죠.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남편과 부르셨어요. 그냥 너희 입주하기 전에 시댁에 들어와 사는 건 어떻겠니? 나야 괜찮은데 아라가 괜찮은지 모르겠네. 시어머니 말에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옆에는 형님도 같이 앉아서 듣고 있었고요. 남편이 제 눈치를 쓱 보니 시어머니께서 다시 말을 이어가셨어요. 사돈 양반이 전세금 얻어주시겠다고 하는 건 들었다. 아파트 계약금도 지원해 주셨다며. 사돈도 혼자 계시는데 딸한테 그렇게 다 퍼주면 나중에 노후는 어쩌시려고 그래.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무리하게 저를 지원해 주시는 것은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그래 옳게 엄마 말이 맞아. 그냥 2년 동안 시댁에 들어와서 엄마랑도 친해지고 어차피 애 좀 키워놓고 나중에 복직해도 되는데 어린이집 보낼 쯤에 아파트 입주하면 금상첨화 아니야. 옆에 있던 형님도 맞장구 치며 한마디 거두셨어요. 어차피 여기 방 남아도는데 굳이 밖에서 살 필요 있니? 저도 아버지께서 아파트 계약금도 해주셨는데 전세금까지 부담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고 저희 부부도 나중에 아파트 중도금이며 잔금이며 치료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시댁에 들어가서 돈 좀 모으고 2년 동안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은 오래된 주택이긴 했는데 꽤 평수가 넓고 남편이 쓰던 방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입주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의 누나는 남편보다 3살이 많으셨고 저와는 10살 차이가 났어요. 형님의 전남편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들었어요. 형님은 홀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어요. 형님은 남편과 3살 차이가 나지만 남편을 마치 자신의 아들을 다루듯 애틋해 보였어요. 남매 간의 우애가 깊구나 하며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지 같이 살면서 그 꼴을 보고 속 뒤집어질지는 생각 못하고 있었네요. 제 배가 불러오기 전에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회사 사람들도 모두 참석해서 저희 앞날을 축하해줬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거들며 아버지의 떨리는 손길을 느꼈어요. 또 제 몰래 어디서 눈물을 훔치신 건지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네요. 이렇게 여리고 눈물이 많은 저희 아버지는 저를 시집 보내고 혼자 잘 지내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버진로드를 걷는 시간 동안 아버지를 향한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래서 결혼식 날 신부들이 그렇게들 오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만삭 때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 예정일 2주를 앞두고 육아휴직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그 사이에 또 진급에 실패를 했어요. 같은 동기들은 대리도 달고 누구는 다른 팀에 과장도 달았는데 남편은 아직 조임만 하고 있으니 자존심이 꽤 상했었나 봐요. 출산은 임박인데 남편이 덜컥 퇴사를 했다고 제게 통보를 해왔어요. 아니 퇴사를 나랑 상의도 없이 하면 어떡해.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나도 육아휴직 들어간 상태여서 육아휴직 수당이 들어온다 해도 그걸로 우리 버거워. 퇴직금 들어오잖아. 당분간 퇴직금으로 버티자. 지금 퇴직금이 문제야? 이런 걸 어떻게 나랑 상의도 하나도 안 하고 여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아이 그럼 어떡해. 입사 동기가 과장을 달았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 전무님 친구 아들이래.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급 누락인데 세상이 정말 불공평해도 너무하잖아. 과장을 단 입사 동기가 나보고 한심하던 식으로 이야기하고 무시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버티고 있어. 누구는 연줄이 좋아서 35살에 벌써 과장까지 가는데 나는 아직 주임에 동기한테 무시나 당하고 도저히 못 다니겠기에 너랑 상의도 없이 덜컥 퇴사해버렸어. 저도 육아휴직 기간에
내 아빠가 될 사람은 덜컥 퇴사를 하고 직장도 없는 상태인데 은행에서 대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애가 태어나면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 뒤에는 어쩔 거며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의 퇴사 소식에 시어머니와 형님도 덩달아 제 눈치를 봤어요. 출산 전까지는 제가 직장을 다니느라 시댁과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게다가 육아휴직을 내고 출산 준비를 할 때는 남편이 돌연 퇴사를 한 상태여서 시어머니와 형님은 제 눈치를 보기 바빴기 때문에 더욱더 시댁과의 마찰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에 남편의 퇴사도 그냥 이해했어요. 예정일이 되어도 아이는 방을 뺄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 응급제왕으로 인해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하고 아버지께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내주신 덕분에 조리원에서 2주를 더 있다가 3주 만에 시댁에 아이와 함께 갔어요. 3주 동안 남편은 뭐가 그리 바쁜지 잠깐 얼굴만 비추고 아이만 살짝 보다가 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시댁에 돌아온 날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한테는 말 안 했는데 나 사업할 거야. 갑자기 무슨 사업? 무슨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야? 나도 다 계획이 있어서 퇴사한 거였어. 당신 눈에는 내가 그냥 덜컥 퇴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까지 사업 준비하느라 바빴어. 또 나랑 상의 없이 뭘 하는 거야? 나는 당신한테 투명인간이야? 왜 그런 걸 말도 안 해줘? 당신은 임신과 출산으로 정신 없었을 텐데 그런 고민까지 같이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 몇 년 전에 신도시 개발 들어간 동네 알지? 거기가 이제 개발 다 돼서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대. 아직 상권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식당이나 프랜차이즈점을 내면 사람들이 줄을 선대. 아파트 세대수는 많이 들어왔는데 프랜차이즈점도 제대로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브랜드 아이스크림 점포를 낼 계획이야. 이미 본사에 가서 교육 이수도 했고 지금 한창 인테리어 중이야. 남편의 계획을 들으니 일단 일리가 있었어요. 비록 저랑 상의는 없었지만 신도시가 들어온 자리에 아직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라 지인들도 그 동네에서 창업을 생각하고 있던 터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다 계획이 있었고 창업을 할 정도로 자금 준비가 다 된 상태였던 거라면 그래도 아이 아빠로서 남편을 믿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남편이 사장님이 된다니까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아들 돈방석에 앉겠네. 라고 하시며 싱글벙글 웃으시며 형님과 같이 남편을 축켜 세워줬어요. 남편의 아이스크림 가게는 예상대로 오픈부터 줄을 엄청 길게 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형님은 아예 원래 다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남편 매장에서 일을 했어요. 매장은 오픈 영향을 받은 두세 달 동안 많은 수익을 냈고 그 뒤에도 계속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그 사이 시댁에서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남편이 퇴사하고 난 뒤로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던 시어머니와 형님은 남편이 창업을 시작하고부터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귀한 내 손녀라고 노래를 부르며 제가 하는 육아에 간섭이 정말 심하셨어요. 손녀라고 달가워하지도 않으시더니 제 육아에 간섭하실 때만큼은 귀한 내 손녀로 둔갑이 됐었네요. 형님은 제가 시댁의 식모인지 아는지 자신이 충분히 해도 될 집안일까지 저에게 종종 하라고 떠넘기기까지 했어요. 형님, 이 정도는 형님이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저도 지금 아이 보느라 피곤해서 이것까진 못할 것 같아요. 옳게, 나는 옳게 남편 도와주느라 바쁘고 힘들어. 너는 집에서 애나 보는데 힘들 게 뭐가 있어? 형님도 아르바이트 급여 받으시면서 하시잖아요. 공짜로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신데요. 나 고급 인력이야. 다른 데서 일했으면 이것보다 더 받을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인건비 아끼려고 내가 손수 가서 일 도와주고 월급도 조금 받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나 섭섭해. 심지어 쉬는 날도 출퇴근 시간도 마음대로 하는 주제에 마치 그냥 도와준다는 식으로 생색내며 제가 뭐라고 할 때마다 되려 저런 식으로 저를 타박했어요. 얼른 시간이 지나서 신혼집에 입주하기만을 기다리며 힘든 시댁살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가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시게 됐어요.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무엇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네요. 머리골절과 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나 머리를 열고 수술을 했어요. 왼쪽에 편마비가 온 상태였고 기관지 절개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있는 상태였어요. 수술을 하고 집중 치료실에 계시는 상태였고 아버지의 사고 소식에 저는 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키우느라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살았어요. 저는 효도도 제대로 못 해드렸고요. 언제나 날 보며 우리 공주라고 불러주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빠였어요. 저를 보며 항상 반달 모양 눈으로 웃어주던 저희 소중한 아버지가 처참한 상태로 누워있는 걸 보며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가슴이 미어지고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증 집중 치료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어요. 처음에 남편도 장인어른 걱정을 많이 하며 아이는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장인어른을 많이 살펴주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대부분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바쁘셨고 대부분 제가 아빠를 만나러 갈 때는 고모나 저희 사촌 여동생이 아이를 봐줬어요. 네 아빠가 금이야오기 하던 네가 병원에 가야 네 아빠가 더 좋아할 테니 아이는 언제든지 고모한테 맡기고 아빠 얼굴이나 한 번 더 보러 가렴.